플러스 Q의 전화 4개가 서로서로 무한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들을 옮겨와서 그림에서와 같이 각 변의 길이가 S인 정사각형의 4꼭 지점에 배열하려고 합니다. 옮겨오면서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 할까 하는 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을 해주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일을 함으로 해서 전달한 에너지 중 일부분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일부분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 이렇게. 근데 처음에 4개의 똑같은 전하가 서로서로 무한히 떨어진 채로 정지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 0, 그 다음에 이러한 전하들을 옮겨와서 정사각형의 4꼭 지점에 배열할 겁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4꼭 지점에 전하들이 배열되어 있으려면 이 녀석들은 정지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도 전하들은 정지해 있을 거니까 운동해지 0일 겁니다. 그럼 처음에 운동해지 0, 나중에도 운동해지 0, 운동해지 변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최종적인 전하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의 양은 뭘 구하면 되냐면 전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배열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중력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중력 위치 에너지를, 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전기 위치 에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4개의 전하가 서로서로 무한히 떨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 위치는 0입니다. 이러한 전하들을 옮겨서 이런 배열을 만들게 되게 되면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 결국 변화량은 나중량에서 처음량을 빼야 되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냐면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 전기 위치 에너지 구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전하를 한 개 한 개 옮겨올 때마다 전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서 그걸 싹 다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정사각형의 4꼭 지점을 1, 2, 3, 4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점 1에 전하 한 개가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꼭 지점 1에 전하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4개의 전하는 서로서로 무한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지점 2로 전하를 옮겨올 겁니다. 꼭 지점 2로 전하를 옮겨올 텐데 그 전에 1에 있는 플러스 Q의 전하에서 2에서의 전위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전화가 있을 경우에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점전화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 쿠롱 상수 그 다음에 R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1에 있는 플러스 Q의 전하에서 2에서의 전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2라는 위치는 1로부터 S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R을 S로 바꾸면 되고 1에 있는 전하는 대문자 Q의 전하죠. 그래서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1에 있는 전하에서 2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에서의 전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2로 전하 옮깁니다. 이렇게. 근데 2라는 위치에서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미 알고 있는 전위에다가 옮겨지는 전하량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 이게 뭐냐면 1의 전하가 있는 상황에서 무한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전하 중에 한 개를 2로 옮겨왔을 때 전기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요겁니다. 2로 전화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1과 2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과 2의 전화가 있는 상황에서 3으로 전화를 옮길 겁니다. 그럼 3으로 전화를 옮기기 전에 1과 2에 있는 전화에서 3에서 전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이라는 위치는 1로부터 S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2로부터는 루트 2S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에 있는 전화에 3에서의 전위는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에 있는 전하에 한 3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그러면 1과 2에 있는 전하의 전위는 2개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겁니다. 3으로 전화 옮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1과 2에 있는 전하에 한 3에서의 전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위치 에너지는 알고 있는 전위에다가 옮겨지는 전하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뭘 뜻하냐면 1과 2의 전하가 있는 상황 하에서 무한히 떨어져 있는 전하 중에 한 개를 3으로 옮겨왔을 때
전기 위치 에너지의 전가량이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1과 2, 3에 이제 전하가 있습니다. 4로 전하를 옮길 겁니다. 근데 4라는 위치는 2와 3으로부터는 S만큼 떨어져 있지만 1로부터는 루트 2S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2와 3에 있는 전하에 의한 4S의 전위는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 똑같죠. 그래서 2와 3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한 개에 대해서 2배 이렇게. 그 다음에 4라는 위치는 1로부터 루트 2S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에 있는 전하에 의한 4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그러면 1, 2, 3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위는 다 더해버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1, 2, 3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위가 정해졌으니까 4로 전하 옮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개의 전하, 그러니까 1, 2, 3에 있는 전하에 의한 4에서의 전위가 정해졌으니까 전기 위치 에너지는 알고 있는 전위에다가 옮겨진 전하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 이것도 뭘 뜻하냐면 1, 2, 3에 전하가 있는 상황에서 무한히 떨어져 있는 전하를 4로 옮겨봤을 때 전간 위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했냐면 전하를 한 개씩 옮겨올 때마다 전간 위치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전하배를 만들었을 때 위치 에너지는 각각의 위치 에너지를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럼 다 더해버리게 되면 요게 몇 개 있냐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2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다 더해버리게 되면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가 해당됩니다.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괄호 안에 있는 걸 계산하게 되면 5.41 정도 나옵니다. 결국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줘야 할 일의 양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 대해서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 짝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짝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먼저 S만큼 떨어져 있는 짝 요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4개죠. 그래서 S만큼 떨어져 있는 짝에 대한 전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요거. 근데 S만큼 떨어져 있는 짝이 4개니까 S만큼 떨어져 있는 짝에 대한 전기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4배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짝이 더 있습니다. 대각선에 대해서 짝이 있습니다. 루트 2S만큼 떨어진 짝, 루트 2S만큼 떨어진 짝 2개죠. 근데 루트 2S만큼 떨어진 짝에 대한 전기 위치 에너지 요겁니다. 요거. 근데 2개니까 2 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해버리게 되면 최종적인 전하 배열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구했던 것과 똑같게 나옵니다.